아이고, 빨리 합시다. 여러분, 저번에 또 우리 교재 정규분포 꺼내보시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규분포 풀도 꺼내봐요. 오늘 앞타임에는요, 정규분포 남아있는 그냥 여러분들 또 이제 그 사전 우리가 학습이니까 미리 한 번은 꼭 들어봐야 될 얘기까지만 빨리 진행을 하고, 이 타임은 그 시험 대비를 위한 다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시험 확통 시험 범위 대략 나왔습니까? 얘기는 안 해줬고 들은 거 있어요? 확통은 없어요? 정규분포 전까지. 분포 어쩌고 했어요? 분포. 그렇더라고요. 이항분포까지. 오케이, 그럼 전까지인 거고. 알겠습니다. 정규분포 전까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전까지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프린트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그 다음 그게 이제 어떤 게 필요한 건지만 정리 딱 해놓고 여러분 시험 범위에 대한 걸 다시 진행을 합시다. 알겠죠? 잠깐만요. 잠시만요. 숙제 좀 해봐. 이거 먹게. 진짜 어제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뭐 손 댄 게 뭐 있긴 한데, 그죠? 일단 얘기를 해보면은 저번 시간에 정규분포라는 걸 배웠죠. 정규분포를 어떻게 표현한다?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기로 했죠. 맞습니까? 여기 이제 여기 평균 자리, 분산 자리. 근데 우리는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시그마만 살려서 쓰면 되는데, 여기서 질문은 뭘 질문한다? 선생님 뭐라 적어놨죠? 어디에 집착해서 풀어라? 확률. 확률에 집착해서 풀어라. 왜냐면 정규분포가 결국 확률 밀도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함수는 이렇게 넓이가 있는 함수를 주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질문할 때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 구해봐라고 하면 그 넓이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이, 그 확률만 질문하는 문제가 여기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거 확률 구할 때 쌤이 왜 정규분포는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를 따르는 분포라 얘기했는데, 그죠? 이 그래프의 특징이 가운데가 평균이 있고 평균에 대칭되는 그래프를 띄고 있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질문하면 얘가 확률 밀도함수니까 px가 뭐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죠? a가 여기 있을 것이고 b가 여기 좀 이따 친다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죠? 이 넓이를 뭘 보고? 여기 있는 표를 보고. 표가 뭔데?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걸 보고 넓이를 구하는 건데, 알겠죠? 쌤이 표준 정규 분포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표준 정규 분포는 n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왜냐하면 정규 분포를 세팅해주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평균이 0되고 표준 편차가 1 되는 걸 표준으로 잡은 거야. 그냥 얘가 지정을 한 거죠. 얘를 표준으로 보자. 그러면 요 놈의 넓이는 내가 구해놓을게 라고 하면 얘가 넓이를 구해놓은 거야. z가 있고, 이 z라는 표준화 상수를 쓰는 이유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정규분포가 아니라 표준이니까 구분을 두기 위해서 얘를 z로 쓴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z, 보통 우리가 여기서 x 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z가 1일 때, 요거 소문점이다. z가 1일 때 확률이 0.3413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z가 1이 여기로 들어간 거죠. p 0부터 z가 1일 때까지 확률이 0.3413이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알겠죠? 이걸 이제 더 자세히 이해해 보려면 얘도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0, z. 그죠? 그러면 z가 0부터 1까지 요 넓이를 구해놓은 게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저기에 넓이 구할 때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할게요. 알겠죠? 정규분포 곡선을 주고 확률을 물어봤으면
그걸 잘라서 넓이를 구할 건데 그걸 자른 다음 넓이를 구할 때 여기 밑에 내가 점수차를 쓰자 그랬죠. 위에다 z값 쓰시고 여기에 점수차를 쓰고 위에다 z값 쓰자 그랬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저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표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 구하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직접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저 곡선이라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때 쌤 외워야 될 공식이 점표지다 하고 해서 이제 점표지 해가지고 Z 구하는 공식은 점수차 나누기 표준면차를 여기 위에다 쓰고 그거에 입각한 요 표를 부어서 넓이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 넓이 구할 때는 1번과 2번을 각각 따로 구해서 더해야 된다. 왜? 여기 표에는 항상 평균으로부터 한쪽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대칭이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라 를 가지고 이제 문제 유형 몇 개를 좀 선보여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그 쌤이 숙제로 드린 문제들 중에서 뭐 선생님 여기 이 문제는 이 유형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라든지 제가 풀진 않았지만 풀려 생각해봤을 때 이거 못 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언니야 혹시 뭐 그런 게 있었니? 나머지 친구들 뭐 있었습니까? 뭐 세 번째 그다음에 번호를 얘기한 몇 번째로 세 번째 16번 이 정규분포를 이용한 최저 점수 구하기를 얘기하나 봅니다. 그렇죠? 그 앞쪽에 있는 얘기는 그냥 단순 확률 구하기 문제인데 이 사실 쌤이 저번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이 최저 점수 구하는 문제 때문에 쌤이 요걸 만든 거야. 요게 이제 하도 이걸 못하길래 쌤이 이제 그냥 거속시와 같은 관계다 보니까 알겠죠?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또 하나 풀어볼게요 그냥 17번을 풀겠습니다. 저번에 16번을 풀어드렸으니까 17번을 가지고 이거 풀면서 정규분포 확률 구하는 연습하고 여기에 유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유형이 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냥 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정규분포보다는 증명이 불가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쌤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 불가한데 그렇다 보니 문제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유형만 다양해. 유형이 다양한 건 상황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야. 다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 확률만 잘 구하면 그 확률로 뭔가 풀리게끔 상황을 많이 꼬아놓은 뿐인 거죠. 이것도 그 문제 중에 하나인 건데 자, 문제 보시면 어느 학교 학생 1000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이 70점 표준면차가 10점인 정규 골단한다. 학생이 1000명인데 학생이 1000명이 있어요. 근데 수학 성적의 평균이 n 70, 10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상위 63등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몇 점 받아야 돼? 라고 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이 사고 진행이 이렇게 돼야 돼. 학생 1000명이 있는데 정규분포를 띄는구나. 그럼 확률 얘기겠구나. 라고 이미 확률적으로 뭔가 접근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유형은 나중에 시험 때가 되면 시험 범위 대비를 할 때 되면 워낙 뭐 많이 푼 문제의 유형이 됐을 거기 때문에 폼이 잡힐 텐데 상위 63등이라는 건요 1000명 중에 63등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비율로 잡아놔야 돼. 여기는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1000분의 63이면요 0.063이야. 그치? 그럼 나한테 얘기하는 건요 이런 정규분포에서 상위 0.063 안에 들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해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 점수가 x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를 구해보면요 얘가 정규분포를 띄니까 그래프 그리시고요. 그냥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랬죠. 그림 그리시고 가운데 70 있습니다. 내가 말한 상위 0.063이라는 건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넓이가 확률이니까. 그럼 상위니까 점수가 높은 쪽일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뒤로 가면요. 뭐 달리기 기록 같은 게 나와서 달리기 기록이 13초가 평균이에요. 만약에 상위 0.063만 든다 그러면요. 초가 낮은 게 잘하는 거잖아. 그렇게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수학적인 깊이 쪽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꼬아놓는 문제들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상황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자,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위니까 이쪽일 것이고 여기 넓이가 0.063이 되는 요 점수 구해봐 라는 게 질문인 거죠. 수연이 되니? 요 점수 구하라는 겁니다. 이 분포가 여기 있는 넓이가 얘네들이 갖는 비율의 분포가 되는 거야. 그때 상위 0.063에 들어야 얘가 말한 63등 안에 든다고. 그치? 그럼 상위 0.063이라는 건 이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즉 확률이 0.063 되는 요 점수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성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모르겠어.
뭐라고 해야 되지? 70. 아니죠. 봐봐. 뭐냐면 잘하는 애들 중에서 0.063, 쉽게 말하면 6.3%의 아이들의 학교 커트라인을 구하라는 거잖아. 잘하는 애들은 다 저쪽에 있겠죠. 점수 높은 거잖아. 얘가 70이니까 이게 X 수학 점수. 물론 100점이 제일 잘한 거겠지만 이쪽 라인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정규율도 여기 거기 껴있겠지. 점점 내려와서 63등까지 끊기는 게 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여기 확률을 구할 건 아니고 이 확률이 0.063이 되는 점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0.063이 되는 점수를 구할 거면 요거는 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서원이 요 얘기란 건가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긴 해야 돼요.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요 점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 넓이를 알아야 돼. 왜? 표에는 이쪽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표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는 얼마지? 0.5에서 빼야 되니까 0.437이 되겠죠? 그죠? 그럼 0.437이 되는 그 Z값을 줬겠죠? 그거 있네. 1.53이네. 그치? 여기 Z값이 1.53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랬어요. Z를 위에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Z값이 1.53일 때 점수차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점수차를 구하는 공식이 표준편차 곱하기 Z값이라고. 표준편차가 10점이니까. 그죠? 여기서 곱해버리면요. 15.3이 되겠죠. 오케이? 이건 점수차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몇 점을 받아야 여기가 드는 거야? 85.3을 받아야 65등 안에 들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 유형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봐봐. 일단은 우리가 오늘 중단시키고 이제 중간 대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정확히 구할 수 있고, 알겠죠? 거기에 이제 요 유형이 너무 중요한 유형이긴 합니다. 유명한 유형이라서 이 최저 점수 구하는 문제 구조의 틀을 좀 이해했으면 여기 충분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은 다 이제 그 다양한 유형들이 분포가 되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시험 대비할 때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확률 구합니다. 그걸로 이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한 거니까 그걸 잡아 놓으시고 오늘 한 개만 더 설명을 들어갈 게 있긴 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풀다가 쌤 이것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문제 있으십니까? 27번? 27번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갑시다. 27번 이런 거 하면서 그 정규분포 저번에 했었던 일주일 동안 보지 않은 친구들이 꽤 될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기억을 살려놔야 오늘의 약간의 또 이 진행이 이해가 잘 될 거니까 27번입니다. N 남학생의 몸무게는 X인데 27번입니다. N 62,4의 제곱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명을 택할 때 몸무게가 X가 A 이상일 확률이 0.04이다. A를 구해라. 자,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X가 A 이상일 확률이 0.04가 되는 A를 구해라. 저렇게 표현이 가능해야 돼. 그래야 대화가 되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거 아까 좀 전에 푼 합격자의 최저 점수 문제와 똑같은 문제예요. 가볼게요. 자, 그림 그리시고요. 가운데 62가 있습니다. A 이상의 확률이니까 A 여기 잡으시고 여기 넓이가 0.04. 그지? 그럼 A 구하는 거니까 아까 똑같은 문제네. 여기 넓이 얼마야? 0.46. 0.46일 때 Z값 얼마야? 1.75. 그죠? 1.75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1.75가 잠깐만 저거 1.75 4분의 7일걸? 4 곱하면 7 점수차 7점 A는 그럼 69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합격자 최저 점수 문제가 수식으로 준 그런 버전인 것 같습니다. 됐나요? 31번 30번 가볼게요. 자, 오시죠. 우리 수행해가지고 사실 특집을 날려와서 점검이 되겠네요. 오시죠. 31번 보시면은 31번 봐봐. 다 똑같은 틀이야.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똑같은 틀이라고. 문제는 다르지만. 자, 정규분포가 있어요. P,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이 0.8413이네. 그죠? 자, 정규분포는요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렇죠? 확률을 주면 그림을 그려요.
얘가 지금 이런 상태랍니다. 여기 m 플러스 시그마 여기 있겠죠. 요 넓이가 0.8413이야 라는 거야, 그치? 오케이? 여기 넓이가 0.8413이야 라는 거죠. m 플러스 시그마, 그쵸? 아닌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 그쵸? 이해돼?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이 0.8413이잖아. 얘 둘의 합이 지금 0.8413이라는 소리야.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봐봐. 여기가 얼마야? 0.5지. 그지? 여기 0.5잖아. 여기가 얼마야? 0.3413이란 얘기야. 여기는. 상황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0.5, 여기는 0.3413이란 얘기죠. 답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좀 구해보세요. 성원 답 얼마니? 몇 번이? 네, 2번이죠. 그래도 이게 넓이 얘기죠. 우리가 모르겠어. 너 여기가 0.3413인 건 알겠어.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어느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넓이 얼마겠어? 또 몇 번이요? 영이 몇 번? 56번. 무슨 볼까요? 56번면 같이 볼게요. 56번입니다. 얘가 숫자가 어디까지 됐죠? 62번까지 있구나. 알겠습니다. 56번 중요한 문제네요. 알겠죠? 이건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챙겨 놓으시고 나중에 또 강조는 될 거야.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를 낼 때 이런 문제를 잘 내거든요. 이런 문제라는 게 뭔지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확률변수 x는 n 10,2의 제곱을 따르고요. 확률변수 y는 두 개를 준 거 정규분을 n m,2의 제곱을 따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 정리 하나를 좀 하고 이 문제를 푸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춤을 한 건데 뭐냐면 이런 성질이 있어요. 필기장에 적혀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정규분포 곡선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그 전체 범위에서 넓이가 1되는 함수 그런 함수 특징이 이제 평균 대칭이 있는 건데 이게 정규분포 곡선을 쌤이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 1번 이런 식의 정규분포 곡선이고요. 2번 옆으로 좀 누워져 있는 이런 식의 정규분포 곡선이 있고요. 3번 얘랑 똑같은 높이를 갖는 이렇게 이것만 돼. 넓이도 쳐보겠습니다. 그죠? 바꿔. 그래서 얘를 fx를 하고 얘를 gx를 하고 얘를 hx를 할게요. hx. x에 대한 함수니까 gx, fx 라고 하고요. 확률 변수는 이렇게 해요. 얘에 대한 확률 변수를 x, 얘에 대한 확률 변수를 y, 얘에 대한 확률 변수를 w로 하겠습니다. z는 쓰면 좀 표준화 함수랑 엮이니까. 알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 분포 정도란 말이야. 왜냐면 내가 어딘가를 잘랐을 때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있는 확률이다 보니까 이게 넓이가 높이 올라갈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게 x축이니까 여기 원래는 이제 그 확률 변수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놈이 평균인 거죠. 그죠? 여기가 평균인 거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비교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 평균을 비교해보면요. 평균은 x에 대한 평균과 y에 대한 평균과
W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면 그죠? 어떻게 되죠? X랑 Y는 평균이 어때요? 똑같죠? 그 X에 대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fx를 한 거고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gx를 한 거고 W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hx를 한 거 알겠죠? 그러면 평균은 가운데 있는 요 위치니까 얘는 위치가 같으니까 얘는 평균이 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W에 대한 평균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게 뭐 X축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커지는 거잖아, 그렇죠?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해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뭐냐면 두 번째는 표준 편차입니다. 이 표준 편차는요, 말 그대로 평균과의 점수 차이의 어떤 정도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정규분포가 봐봐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즉 평균 쪽에 아이들이 몰려 있으면 몰려 있으면은 표준 편차가 크겠어, 작겠어? 지금 봐봐 여기 요거 1번, 요거 2번 볼게요. 1번과 2번을 봤을 때 평균이 똑같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1번과 2번을 봤을 때 평균의 아이들이 더 많이 몰려 있는 집단이 어디예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확 올라왔으니까. 여기를 자르면 넓이가 되게 클 거 아니야. 확률이 크다는 거지. 거기 평균 근처에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평균의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편차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편차가 작아지겠죠. 편차가 뭐냐면 그 개념을 알고 개념 그죠? 뜻을 알고 있어야 돼. 편차라는 게 평균과의 점수 차이니까 편차는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작겠죠. 알겠습니까? 평균 쪽에 몰려 있을수록 표준 편차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봐봐. 내가 지금 요 x는 얘로 x 잡았으니까 그러면 x의 표준 편차가 그 y의 표준 편차보다 더 작겠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네, 왜냐면 얘가 높게 확 올라갔잖아. 알겠죠? 얘가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얘기는 쌤 그러면 y랑 w는요? 얘는 그래프가 그대로 이동돼서 겹치는 거야. 그 말은 이 분포 정도는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분포의 정도 똑같은 거지. 왜? 그래프 생긴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표준 편차 같은 게 그래프가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럼 평균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다르겠죠. 평균이 뭐 위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왼쪽에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생긴 모양이 표준 편차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가 평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요 얘기를 쌤 왜 하고 있냐면 봐봐 56번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저런 이해가 좀 도움이 되는 문제라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문제라 왜 그러냐면 x에 대한 정규분포와 y에 대한 정규분포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표준 편차가 똑같아요. 그 말은 이건 두 그래프는 똑같이 생긴 그래프라는 거야. 다만 얘는 이제 10인 위치에 있는 거고 얘는 가운데 10이 있는 거고 얘는 가운데 m이 있을 뿐인 거죠. 얘가 y인 거고 얘는 x인 거죠. 이 위치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때 얘가 이렇게 되겠어요. y를 따르는 x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 얘가 fx, 얘는 gx 라고 함수 만든 거야. 그런 다음에 f12는 g2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전번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나한테 준 힌트가 야 f12가 g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어. 자, 이걸 왜 준 거냐면 자, 그림은 똑같은 그래프야. 알겠죠? 그럼 이런 얘기 해봅니다. 자, 이걸 같이 그려도 되고 따로 그려도 되는데 여기 만약에 12가 있다면 그죠? 얘가 말하는 것은 F10이라는 건 뭡니까? 라는 건요 요 점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함수 봤을 때 알겠죠? 이건 확률과 다른 얘기입니다. 확률을 넓이로 얘기해야지. 알겠죠? 얘는 그냥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야. 쌤, 그 함수 값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뭐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그 높이인 거지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넓이가 되겠죠. 넓이는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점 하나는 의미하는 바는 없지만 높이는 있겠죠. 그러면 11을 대입한 높이는 20 여기다가 20을 대입한 높이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이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니까 지금 나한테 준 12는 여기 점수 차이가 이만큼 나는 그 지점의 높이를 준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거 봐봐. 얘랑 비교할 거면 gx로 봤을 때 점수 차이가 이만큼 나면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2겠죠. 그죠? 혹은 요 높이와 똑같은 위치가 n-1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말하는 20이라는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어딘가 20이 있어야 쟤보다 높이가 높겠죠. 결론은 봐봐. 20이 여기 어디 껴있다는 건데 됐어요? 이걸 정확히 말로 표현해주면 m과 20의 차이는 2보단 작아야 돼 이 말인 거죠. 더 차이가 작아야지 가까이 있으니까 높이가 더 높게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걸 식으로 쓰면 얘는 이 얘기 하는 겁니다. m-20, m과 20의 차가 왜 20이 큰지 m이 큰지 모르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를 이해해도 요게 정규표의 성질이죠, 그냥 그죠? 같은 그래프인데 야 2를 넣은 높이보다 20을 넣은 높이가 더 높아야 돼 라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은 이 10과 12의 이 간격보다 20과 m의 간격이 더 좁다는 얘기인 거죠. 그 높게 있겠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면 이렇게 된다. 풀면 결국 m은 m-22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거니까 m은요 넘기면 18부터 22까지다. 이렇게 m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주기 위한 힌트인 거야 지금. 알겠죠? m이 이 범위에 있을 때 나한테 이제 뭘 하라 그러냐면 p 21부터 y가 24까지 얘의 최대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역시나 넓이 관계인 거죠. 어떻게 하면 돼? 봐봐. 자, 21부터 24까지 넓이 구하라는 게 지금 우리가 m이 정확히 나온 게 아니라 m의 범위가 나온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m이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자 봐봐.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n, 시그마 제곱이라는 어떤 그 정분포가 있을 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p 뭐 10부터 x가 12까지 이 넓이 최대가 되기 위한 m 값을 구하라 해왔어. 얘는 이로 만들게. m이 얼마일 것 같아? 정훈이 앞으로 이런 정규분포에서 10부터 12까지의 확률을 구할 거야. 그 확률이 최대가 되기 위한 m 값을 잡으래. m이 얼마일 때까요? 수연 얼마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자, 두 칸 넓이를 구할 거잖아. 그치? 그죠? 서원아, 봐봐. 두 칸 넓이 구할 거지. 두 칸을 어떻게 구해야 제일 넓이가 크겠어요? 이 그래프 생긴 모양은 저렇잖아. 그럼 10부터 12까지 두 칸 간격 넓이 구할 거란 말이지. 어디를 구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어디? 정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 가운데 10과 12를 잘라 제일 넓이 클 거야. 알겠어요? m이 얼마가 돼야 돼? 11이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선생님 왜 정규분포 원래 그렇게 생긴 거야. 선생님 정규분포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나도 몰라. 그냥 그런 그래프인데 가운데 볼록한 이런 그래프야. 넓이가 크려면 가운데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m을 정가운 딱 두는 게 제일 베스트야. 그게 안 되면 최대한 여기 가깝긴 해야 되겠지. 너무 멀어지면 넓이 작아지니까. 알겠죠? 이게 정규분포가 이쪽에 넓이가 엄청 많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옆으로 해서 거의 0.00 몇 밖에 없어. 뒤쪽은 거의 넓이가 없습니다. 그런 분포인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봐봐. 선생님 21부터 24까지 얘를 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려면요. n이 얼마면 돼? 내가 원래 바라는 건 얘 둘이 가운데가 얼마야? 이게 45 나누기 하면 22.5잖아. 그렇지? 선생님 n이 22.5가 되면 제 최대 아닙니까? 맞아. 근데 짜증나게 n이 22.5가 될 수가 없어.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 가운데 못 구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최대한 멀리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밀려가잖아 안쪽으로. 그죠? 최대한 멀리 안 가려면 얼마가 되겠어? 22가 될 때가 최대겠죠. 알겠죠? 알겠습니까? m이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m이 22.5가 되면 그건 항상 최대가 될 건데 22.5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 평균과 가까운 위치를 구하려면 22.5가 가장 가까운 거죠. m은 22가 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m이 22일 때 이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 넓이 구하는 거 할 줄 아니까 한번 해보자. 많이 안 해봤으니까. 자, m이 22일 때가 최대일 거예요. 구해볼게요. m이 22면 n 22,2의 제곱을 가지고 그죠?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거 맞지? 이 넓이 구해볼게요. 자, x축과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22입니다. 21부터 24까지 이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점수차 1점 나고요. 1 나누기 2 하면요 0.5입니다. 점수차
2점 나고요. Z값 1이네요. 여기 넓이요. 0.5일 때 넓이가 0.192로 1일 때 넓이가 0.3414 둘을 더하면 정답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해했어요? 두 그래프 관계를 통해서 조금 문제를 어렵게 편을 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알겠죠? 넓이 구하는 할 수 있겠어? 지금 그렇습니다. 이 확통을 너무 버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본 내용 잘 챙겨놓으세요. 그렇죠? 나중에 또 그 다음 기말 대비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말 대비를 위한 준비를 시켜놓는 거 뿐입니다. 자, 오늘은 한 분의 얘기만 전달하고 이게 왜요? 아니요. 됐어요? 여기 둘 더하면 답이겠죠. 네. 자, 이제 우리 페이지 요거는 뭐 오늘만 하고 넣어도 될 것 같은 프린트긴 합니다. 선생님이 그때 중간 대비를 못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더 한다고 했는데 필요가 없었어. 자, 99번을 99번. 그 사이 거 풀지 마세요. 우리 어차피 이제 중간 대비하고 그거 풀면 되겠죠. 자, 그 21페이지에 99번 보시면 요거 지울게요. 99번 보시면 여기 파트가 그냥 정규분포 문제인데 좋아요, 안에서. 정규분포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작은 유형일 뿐인 건데 그게 뭐냐면 어차피 또 시험 범위가 이항 분포까지는 아니까 그죠? 이항 분포를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이항 분포 기억납니까? 이항 분포가 뭐였죠? 봐야 됩니까? 합이? 합이 1인 그래프 우리 원기가 그죠? x축과 넓이가 1 되는 함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죠. 알겠습니까? 우리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설명을 우리 원기가 또 복습을 한번 시켜주네요. 좋아, 그지? 자, 이제 원기야. 이항포 뭐니? 나는 이항포를 물었는데 너 밀도 함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 어떡하니? 이항포가 뭡니까? 이 P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사모님은 또 이항포에 들어있는 그죠? 우리 이항포를 쓸 때 BN, P라고 쓰지 않니, 그지? 그죠? 여기에 이 P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이 또 얘기를 해줬네요. 이 P는 한 번씩 할 때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P는 한 번씩 할 때 확률이지. 자, 이제 이항포 뭐냐고. 아니, 내 질문에 대답을 왜 안 해주고 다른 얘기만 좀 하시는 거죠? 이항포 뭡니까? 횟수. 50% 정답. 네. 그렇죠. 이렇게 합쳐지면 어렵다 그지? 네. 이렇게 합쳐지면 이항포입니다. 제발 좀 우리가 했잖아. 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물어볼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정규분포 프린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니? 이항포 뭐니? 이런데 뭐 이상한 거 넓이가 1인 함수요 막 이러고 있고 한 번 나올 때 확률이 P인데였어요. 이런 이 뭔가 우리끼리 대화가 그죠? 안 됩니다. 이 대화가 돼야 돼. 이항포는 다음 또 질문하겠죠. 이항포는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확률 변수 x로 지정한 분포를 이항 분포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x는 이게 뭔지 다 알 거고 뭐 평균 np, npq 이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공식은 어차피 금방 숙지가 되기 때문에 별로 물론 중요하지만 뭐 어려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항포가 정확히 뭔지를 알고 쓰고 있는 친구와 그냥 공식만 외워서 문제만 풀고 있는 친구는 나중에 이제 그 윗급 레벨의 문제를 못 풀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뭔지 알고 풀어야 돼. 그런 건데 그럼 여기 x는 뭐뭐가 나오는 횟수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뭐뭐가 나오는 횟수라는 건 100번을 진행하면 빵번부터 100번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 x가 횟수니까 이 x라는 놈은 이상 확률 변수인 거야? 연속 확률 변수인 거야? 연속 확률 변수 예시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얘가 방금 얘기했잖아. 횟수잖아. 횟수. 서원아. 그렇죠. 이산이죠. 0, 1, 2, 3, 4, 5, 6, 7, 8 이산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는 3,3분의 1을 칩시다. px가 2 확률을 구하라. 이런 넓이 구할 수 있죠. 확률을 구할 수 있죠. 넓이가 아니지. 확률을 구할 수 있죠. 3번 중 2번. 독립시행이잖아. 3분의 1의 제곱. 이거 기억나지? 3분의 1승. 답이야.
이해됐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정규 분포는 이 L이 적혀있는 정규 분포잖아. 여기서 말하는 X는 얘는 이산 확률 변수고 이산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얘는 이산일까 연속일까? 얘는요? 이 X가? 얘는 연속이에요. 왜? 아 연속이니까 그래프로 풀고 있잖아. 넓이로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 인지하지 못했지만 아까 푼 문제가 무슨 키, 몸무게, 시간 다 이런 얘기였어. 알겠습니까? 주머니, 공의, 흰색 개수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앞에서 표 만드는 문제 그거였잖아. 우리가 정규분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다 그런 식인 거야. 다 연속인 거야. 그렇다 보니까 연속으로 문제를 내는데 그럼 당연히 야 이상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이상확률 변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랑 같은 분포가 될 수 있는 관계야 없는 관계야? 당연히 없는 관계지. 왜? 성향 자체가 완전 다른 거야. 이항분포는 그냥 딱딱 떨어지는 0, 1, 2, 3, 4, 5, 6, 7, 8이 X가 되는 분포인 거고 정규분포는 범위로밖에 얘기 못하는 뭐 80부터 90 사이에 90부터 100 사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알겠죠? 그런 분포인데 당연히 둘은 섞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봐봐. 내가 어떤 이항분을 다루고 있는데 B 한 100번 시행을 한 거야. 어떤 확률이 똑같이 3분의 1을 가정합시다. 120번 합시다. 이런 거 만난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거지. 야, 120번 했을 때 이런 상태에서 한 100번 대충 뭐 한 80번부터 한 100번 사이에 100번 나올 확률 좀 구해볼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게 10을 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100번부터 80번부터 100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알았어. 써볼게. X가 횟수니까 81 확률 더하기 그죠? PX가 81 확률 더하기 PX가 82 확률 더하기 이거 다 구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왜? 다 외워놨으니까 공식이잖아. 어려운 게 없어요. 쓰는 거는. 이게 얼마인데? 120번 중에 3분의 1이 80번 나올 확률이라면서. 그죠? 독립시행 120번 중에 80번. 지금 쓰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튼 3분의 2에 40수 더하기 120씩 81에 3분의 1 81수 3분의 2에 39수 더하기 쭉 해서 쓰는 걸 쓰면 되죠. 알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연산이 돼야 안 돼. 말도 안 되는 산수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수액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 딥하게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질문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알겠죠?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고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변수인데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 시행 횟수를 점점점 늘려가면 얘가 갖는 확률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비슷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막 그래프로 막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한 페이지 딱 있어요. 큰 수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항분포에서 확률이 그 시행 횟수가 너무 많아서 확률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정규분포화 시키는 거죠. 로 바꿔서 확률을 구해도 되고 그걸 근사치로 우리는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결론만 얘기하면 이항분포에서 횟수가 많아서 내가 확률이 감당이 안 될 때 정규분포 바꿔서 풀어도 돼 라는 허락을 해주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딴지를 볼 수 있어. 선생님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다 같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얘는 이산확률면서 얘는 연속확률면서 얘가 어떻게 같아질 수 있죠? 같아질 수 없어. 근데 이 이산확률 변수가 점점점 횟수가 커지면 거의 비슷해질 수는 있어. 정규분포가 거의 비슷해져. 그러니까 횟수가 너무 큰 상태에서 만약에 확률을 요구하는 문제를 나오면 정규분포로 바꿔서 우리가 근사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이원 확률을 구할 때 이제는 이렇게 구하지 않을 거고요. 이미 120번 던진 거에 확률을 요구한다는 건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정규분포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규분포 넘어가려면 봐봐. 80번 이상 100번 이하 나올 확률을 식으로 쓰면요. 80 이상 100 이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쵸? 그러면 얘의 확률을 구할 건데 어떻게? 얘를 정규분포로 바꿀 거예요. N 정규분포 바꾸면 여기에 평균 분산자리잖아. 그렇죠? 평균이 얼마지? NP 40입니다. 그죠? 분산이 NPQ인데 분수가 나와서 이거 안 풀래요. 네, 다른 문제로 보여줄게요. 99번입니다. 가볼게요. 자, 본 문제로 갈게요. 숫자 잘못 만들었네. 자, 99번 보시면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냄새가 나지? 꼭 쌤 단계로 생각이 따라와야 돼. 그냥 달고 좀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체크하면서 풀어야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냄새가 납니다. 독립시행이나 이항분포의 냄새가 납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근데 1의 눈이 나오는까지 이뤘을 때는 독립시행은 확실해. 왜? 180번 던질 때 매 시행마다 1이 나올 확률이 일정하니까 독립시행 확실히 알겠죠? 근데 1이 나오는 횟수가 주어야지. 횟수가 x라는 거죠. 그죠? 이항분포가 확실해. 이해되고 있습니까? B. 얘는 무슨 문제야? B. 180, 6분의 1.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그 횟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게 이 두 줄까지 읽었을 때 판단이 된 거죠. 상황이 됐어요? 그때 질문이 뭐지? 25 이상 x가 횟수가 25 이상 35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질문한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오케이? 질문 저거지. 그리고 사실 문제가 너무 뻔한 게 옆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죠. 그죠? 당연히 이건 이항 분포로 풀라는 소리야. 정규 분포로 풀라는 소리야. 정규 분포로 풀라는 소리야. 알겠죠? 뭐 표가 나와 있으면 100%죠. 그렇기 때문에 뭐 논리를 얘기한다면 n이 180번이나 진행하면 이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근사치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 알겠죠? 자, 그럼 얘를 정규 분포 바꿀게요. n 정규 분포는 평균 np 30콤마. 그죠? 여기 분산 자리죠? 분산 구하는 공식 npq지. np가 30이니까 30 곱하기 6분의 5가 돼야 되겠죠? 25, 5의 제곱입니다. 그죠? 우리 이항분포에서 평균과 분산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구했습니다. 됐어요? 얘가 또 예고하는 소리야. 그럼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구해볼게요. 자, 가운데 30. 25부터 35까지. 둘 다 5만큼밖에 차이 안 나네? 같은 높이겠네요, 이렇게. 요 넓이 구해라. 그죠? 이 넓이를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반쪽을 구해서 길이 같으니까 두 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표에는 한쪽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반쪽 넓이 얼마인지 점수차 5점. Z값 1이죠? 원하는 교. Z값 1일 때 넓이 0.3413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놈의 두 배가 다 되겠죠. 0.6826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의 그 추가적인 하나의 뉘앙스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될 수는 없지만 알겠죠? 정규분포로 바꿔서 뭐 확률의 값을 구할 수는 있구나 정도에 대한 그 기억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만 하고 중단을 시키고 이제 쌤이 다시 앞에 확률 쪽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확률 정리하고 이제 중간고 쌤이 빨리 들어가시죠. 네. 쉬었다 가시죠. 너네 그 첫 번째 챕터는 지금 없죠? 그죠? 확률 우리 홀수만 풀었던